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자, 오늘의 마감 박용호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장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SK하이닉스 상한가 같고, 코스피가 지금 18%의 급등 중인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가님께서 내공을 쌓아 오셨잖아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장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예전에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네. 500원, 700원 갈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일이 있으면 상한가 간 적이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29%까지 가는 거는 제가 이 증시에 들어와서는 처음입니다. 와. 예. 정말 놀라운 상승인 거네요,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는 옛날 과거를 묻어버린다면 이것도 역시 놀랄 일이다. 시장이 이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오히려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려면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이러한 ETF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기업들의 제대로 된 평가, 시장의 제대로 된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너무나 일희일비가 너무나 커서 저도 대응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응하기 어려우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마무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또한 변동성입니다. 오늘은 상방의 변동성인지라 기분이 너무나 좋지만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 변동성이 좀 잦아져야 된다라고도 말씀 전해주신 거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삼성전자가 상한가 코앞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풀리지 않고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매크로 데이터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보면서 정말 놀랐거든요. 오늘 갭상승 출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 네, 그렇죠. 야간 선물 상한가 같고, 마이크론, 샌디스크, SKHY 다 급등했잖아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요, 새벽 한 2시 정도에 잠을 잡니다.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미국 증시가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바로미터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어제 1시 반에 다른 것 보다가 미 증시를 딱 열었거든요.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종목별 등락률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폭을 보이지가 보통 10%, 15%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IT 반도체 종목들이 야,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의 실적 영향이 크다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제 미국의 GDP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 GDP가 실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예상치가 2.1로 예상을 했는데 1.5로 좀 하회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GDP 속보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실질 GDP가 1.5%로 이제 결과치가 나왔는데 예상은 2.1%였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인 소비 지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설비 투자가 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지출도 완만한 증가를 보였어요. 이랬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기에 이제 GDP별 항목별 제가 해석을 하나 달아놨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왔거든요.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PC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잠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설비 투자가 지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력기기라든지 GPU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를 수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무역 수지는 좀 악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AI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국 경제에도 중요한 부분, 수출입의 중요한 부분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아, 이게 AI가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경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조금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될 게 뭐냐면 AI, 그저 설비 증설이 급증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미증시에서 야, AI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를 데이터로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간밤에 매크로 데이터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의 재료들이 맞물리고 있는 오늘장인데 그럼 매크로 이슈 좀 더 짚어볼 거 있을까요?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장마감 발표는 아마존이죠. 아마존. 예. 대단했어요. 시간 외에서도 시간에서 한 급등했잖아요. 8%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아시지만은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장마감에 걸쳐서 아마존을 보니까 아마존도 전분기 대비 약 한 40%인가요? 이 정도로 증가를 하면서 야, 과연 그 서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갖고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야,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냐? 사실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데보다는 투자는 조금 좀 적었어요. 적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적은 투자를 가지고서도 이 정도 수익률을 냈다면 앞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시장의 이제 GDP의 그 설비 투자 부분이 좀 늘어난 것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우리 시장 장난이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어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놀라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좋았습니다. 실적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에다가 PC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맞물리는 자리인지라 오늘 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거의 대부분이 강세 섹터입니다. 강세 섹터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볼게요. 오늘은 시장의 중심에 반도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강세. 여기서 또 SK 하이닉스 짚어봐야 될 텐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에 하락할 때 네. SK 하이닉스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사실 공포 그 끝자락에 있었던 날 SK 하이닉스 매수 사인을 주셨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적중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왜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의 건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건 매크로 데이터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수급 데이터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 CXMT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이 정도에서 이런 불안감에서는 공포에 떨지 말고 여기서 매수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시장이 우호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지만 지금 제 전략은 반도체 걱정하지 말자. 우려하지 말자. 이거는 지속적으로 전략이 맞고요. 사실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HBM 반도체 아직도 배고프다. 예. 여전히 많이 남았다. 여전히 공급하려면은 수요보다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그 시장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GPU하고 AI 데이터 서버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제부터는 뭐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겠지만은 다음 주 정도 돼서는 본격적인 추세 상승의 장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ETF라는 것만 그 변동성만 좀 줄어든다면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바닥에서 하락폭이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하락보다도 반등인데 전략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 되면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매수해갖고 수익이 나셨던 분들, 그리고 어제 매수해도 수익이 나셨던 분들은 월요일 날 정도 돼서 시장 추세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이제 그 PC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PC가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제 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좀 늘었잖아요. 네. 이 소비자 지출이 늘었다는 건 PC는 소비자 지출을 가늠하는 지표인데 이게 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월 달 수출에 대해서 제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결과치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월요일 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그랬을 때도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이닉스 아직도 관심권에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털어냈는데요. 여전히 고가에 대한 그 돌파에 대한 매력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차트 열고 좀 봐주세요.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2시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4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거든요. 하이닉스에만. 삼성전자에는 한 3조 6천억 원. 프로그램 매수도 3조 원. 예. 정말 무서운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 상한가 안 풀리고 있는데 지금 호가 잔량만 8천억 원이에요. 대단합니다. 이대로라면 안 풀리겠죠.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반도체에 관련된 주요 종목들에 제가 매출하고 PER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혹시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PER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저평가예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역시 4 이하고요.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간 삼성전기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기 PR이 50입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기 실적이 반도체가 좋아져야 좋아진다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왜 메인 종목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야 되고 서브 종목이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에 대한 차이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에겐 뭐죠? 최소한 PER이 8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 아니면 6 정도나 7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50% 이상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요즘에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니까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는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걸 살펴볼 때 아직 자리를 완전히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저점 매수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지금 170만 원인데 220만 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약 30만 원 정도 는 충분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전략에서 보시면은 3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정도 올라가 줘야죠. 지금 여전히 여력이 더 있네요. 50만 원 정도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포지션인데 요즘 시장이 좀 흔들림이 많으니까는 좀 박스권 전략으로 세우시고요. 거기 20만 원, 250만 원까지 한 번에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우상향해서 갈 거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